친구들, 이번에는 지구과학 3차시 수업이네요. 네, 그래서 1차시하고 2차시 대부분의 친구들이 열심히 듣고 다 잘 써준 것 같아요. 물론 지구과학 수업 듣는 한 106명 친구들 중에서 한 5, 6명은 절대 안 듣는 것 같아요. 출석만 하고 과제 하나도 안 하는데 뭐 그거는 본인 팔자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네, 열심히 수업 듣는 친구들만 잘 듣고 수업 잘 따라와서 시험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째 수업과 둘째 수업에서 선생님이 실수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걸 짚어준 친구들이 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여기 필기할 때 설명을 메모장에다 써줬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걸 몇몇 친구들이 되게 예리하게 짚어줬어요. 그래서 그거의 수정 사항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놨고요. 혹시나 잘못 필기한 친구들은 이거 보고 다시 이제 한번 해보도록 다시 적고요. 그다음 두 번째 수업에서는 선생님 좀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어요. 그게 뭐냐? 선생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말을 하다가 너무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말하면서 이게 혼동이 된 거예요. 선생님이 뭐를 잘못 말했냐? 자, 보면은 지구과학에서 수업에서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향하고 북극은 N극, 남극은 S극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잘못 말했다고 했어요. 자, 그게 뭐냐? 응? 설명을 다시 해줄게요.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자전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북극이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북극, 그리고 여기가 남극이잖아요. 그쵸? 선생님이 너무 무의식적으로 북극은 N극, 남극은 S극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이거 말하면서도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사실 북쪽은 노스 해갖고 N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면서 헷갈렸어요. 만약에 나침반이 있으면은 이렇게 나침반의 모양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나침반의 N극은 어디를 가리키나요? 빨간색 N극은? 네, 맞아요. 북쪽을 가리키겠죠. N극은. 그 다음에 나침반의 파란색은 남쪽을 가리킬 거예요. 그 말인 즉슨 나침반은 뭐예요? 자성을 가진 물체와 자성을 가진 물체이기 때문에 자기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물 시간에 자기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N극은 뭐에 끌리죠? 네, 맞아요. S극에 끌리고요. 그 다음에 S극은 N극에 끌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침반의 N극이 위쪽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거는 여기에 어떤 힘이 있다는 건데 그 힘이 바로 S극이어야지만 해서 설명이 되는 거죠. 아우 어렵네. 이거를 좀 크게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가 북쪽이 S극이어야지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키는 거는 북극이 S극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쪽에 있는 남극은 나침반의 S극이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은 반대로 N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 전체의 모형을 봤을 때 지구 자성 모형 이런 거 쳐봤으면은 나오는데 자 이런 모형을 나왔을 때 지구 전체를 큰 자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구의 북쪽이 S극, 지구의 남쪽이 N극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선생님 잘못 설명해서 한번 다시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그러면 우리 첫째 차시랑 둘째 차시에서 판 구조론이 정립돼가는 과정을 배웠잖아요. 처음에 베게너 했고 홈스 아직 말만 들어도 지겨워요. 지겨울 정도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헤스와 DH까지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번 시간에 이제 판 구조론까지 대충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뭐를 했냐면 바로 해저 확장설을 했는데 해저 확장설의 4가지 증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잘 적어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3가지만 적어줬는데 4가지 적어줬었나요? 아무튼 4가지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판 구조론을 끝내고 다음 차식까지 한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 어디까지 말했냐면은 이 변환단층 얘기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환단층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별표 좀 쳐주시고요. 변환단층 이 정말 시험 문제 되게 좋은 문제예요. 변환단층이 왜 좋냐?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생소한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것만 봐왔냐? 그러면은 단층의 종류 하면은 물론 뒤에서 배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정단층, 역단층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단층에 대해서 앞으로 배울 거지만 중학교 때도 배웠어요. 근데 변환단층이라는 애는 좀 달라요. 변환단층이 나타나는 이유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이유는 바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뭔 소리냐? 선생님 뭔 소리세요? 웬 지구가 둥근 거랑 뭔 상관이세요? 라고 하잖아요. 자, 이론상으로 한번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땅덩어리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땅덩이가 있으면은 가운데에서 마그마가 나온다고 해봐요. 직사각형 모양의 땅덩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 마그마가 이렇게 막 올라온다고 쳐봅시다. 막 올라와요. 마그마가 올라오면은 이 멘틀 대류설에 의해서 어떻게 간다 그랬죠? 네, 맞아요. 이쪽은 이런 식으로 대류를 하고요. 이쪽은 이런 식으로 대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판이 가운데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기 부분이 쭉 갈라지겠죠. 가운데가 갈라져요. 갈라지고 나서 왼쪽 판은 이쪽으로 갈 거고 오른쪽 판은 잘못 쏘리 오른쪽 판은 이런 식으로 갈라질 겁니다. 좋아요. 직사각형 판이면은 이 판 A랑 편이상 왼쪽 판 오른쪽 판 합시다.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갈라져서 반대편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변환단층은 뭐냐? 이 사각형이 조금 더 멀리까지 있을 때, 이 사각형이 조금 더 멀리까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조그마한 스케일에서는 그냥 이렇게 양옆으로 이제 벌어지는 그런 단층만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위에 있는 사각형이 이렇게 크다고 쳐봅시다. 이거 지금 위에 판만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은 가운데서 여기도 역시 가운데서 쪼개져서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는 왼쪽으로 갈 겁니다. 그림 못 그리는 거 좀 이해를 해주세요. 지저분한 것도.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직사각형 판이면은 가운데서 갈라져서 왼쪽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판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이 지구 그려놨잖아요. 그쵸? 지구 그려놨잖아요. 이 지구를 이렇게 딱 했을 때 이 지구 위에 판 위에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직사각형이 아니라 사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부채꼴 모양이 돼요. 판의 모양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올라와서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퍼지는 속도가 위하고 아래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 있잖아요. 이 직선이 깨지는 겁니다. 직선이 쪼개져요. 이런 데서 쪼개져요. 가운데 같은 데서. 그래서 이 직선이 여기서는 여기서 나타나고 그 다음 직선은 여기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 직선은 뭐 이런 데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직선이 쪼개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지금 당장 이해 못해도 돼요. 이건 나중에 출석 수업해갖고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렇게 그려가지고 나도 설명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무튼 이걸 뭐 정확하게 메커니즘을 이해하라는 건 아니에요. 판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딱딱딱딱 떨어지면은 블럭 모양으로 떨어지면은 그냥 이렇게 딱 가운데서 올라와서 양옆으로 깨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 판은 어디에 있다면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에 판이 이렇게 직선으로 해가지고 양옆으로 크게 쪼개질 수가 없는 거고 쪼개 이런 식으로 분할이 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바로 변환단층이에요. 변환단층. 그래서 해령의 쪼개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변환단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변환단층이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환단층이 쭉 일어나요. 그러면
이 지금 가운데 선 그은 데가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밑에서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오는 곳입니다.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와요. 마그마가 올라와서 이 위쪽 사각형을 봅시다. 지금 이 위에 사각형 1번이라고 칠게요. 1번, 그 다음에 이거 2번, 이거 3번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1번 사각형에서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왼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이해 가셨죠? 2번 사각형에도 선생님 화살표 보러 올게요.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여기 왼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자, 3번 사각형에서도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왼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다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진이 과연 어디서 일어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진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네, 지진은 바로 얘와 얘 사이에서 일어나겠죠. 선생님 화살표 더 그려볼게요. 이쪽 판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계속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왼쪽에는 이렇게 또 그 화살표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는 구간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진이 일어나는 구간. 자, 이쪽 구간은 지진이 일어날까요? 이 보라색 잘 안 보이네요. 여기 노란색은 일어날까요? 네, 안 일어나요. 왜냐면은 여기서도 왼쪽, 여기서도 왼쪽이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진이 안 일어나요. 자, 그러면 여긴 일어날까요? 네, 그쵸. 밑에는 왼쪽으로 가는데 위는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면은 부딪혀서 지진이 일어나겠죠. 지진이 일어나는 데는 검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 여기는 지진이 일어날까요? 아니겠죠. 역시 같은 방향으로 하니까 지진이 안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위하고 얘를 따졌을 때 여기도 지진이 안 일어나고 얘는 지진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얘하고 얘는 방향이 다르네요. 잘못했어요. 네. 근데 얘하고 얘는 다르네요. 그죠? 여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드넓은 판 위에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일부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을 우리는 바로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령과 해령, 그죠? 지금 뭐냐? 지금 이 가운데서 마그마가 올라오는 부분을 우리는 해령이라고 합니다. 해령과 얘도 또 다른 해령이겠죠? 이 친구도 또 다른 해령이겠죠? 이 친구도 지금 또 다른 해령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이 구간, 검은색 구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바로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변환단층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환단층이 일어난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해저학장설의 또 하나의 증거가 바로 이 친구죠. 해저학장설의 또 하나의 증거가 해령과 변환단층의 존재. 이것이 존재하는 게 저번 시간에 3개만 말했다면 이걸 추가하면 되고요. 저번 시간에 이걸 말했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역시 해저확장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해저가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해령에서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판이 이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진이 일어나서 변환단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 해저 확장설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증거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윌슨이라는 사람이 정리했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은 후속 연구를 막 해서 이제 윌슨이라는 사람이 좀 대표적으로 같이 정리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윌슨은 이런 거를 발견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판구조론이 정립을 됐고요. 그래서 판구조론이 그럼 뭐냐? 판구조론이 뭐냐? 말 그대로 판의 구조를 나타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디 보면은 되냐면 여기 어떤 이론이 판구조론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한번 필기해 볼게요. 판구조론이 뭐냐? 판구조론은 판들의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 지진, 화산활동, 초산운동과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자, 네 이거예요. 일어난다 아니 일어난다예요. 그냥 여러분 알아서요.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판 구조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판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짬뽕해서 종합시켜 놓은 게 판 구조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판 구조론의 정의를 알기보다는 사실 이 그림 1-10 있잖아요. 요게 되게 중요해요. 판의 구조. 이게 또 되게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나중에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맨날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판의 구조인데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지구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지워도 되죠, 이거?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지구를 한번 볼게요. 지구를 봤을 때 이게 9라고 쳤을 때 선생님이 안에 동그라미 여러 개 그려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알 거예요. 예? 아따 어렵네, 어려워. 자, 보시면은 좀 잘못 그렸는데, 자, 보시면은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이 뭐죠? 네, 맞아요. 지각. 그 다음 여기는 멘틀. 여기는 외핵. 여기는 내핵. 이렇게 들어가는 건 대부분 알 거예요. 근데 이 바깥에 지각하고 멘틀, 우리가 사실 다뤄야 될 부분은 어디냐? 이 외핵, 내핵은 좀 나중에 다루고 우리는 사실 이 지각하고 멘틀 사이에 이 부분이 되게 우리가 사는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나타낸 게 바로 이 모식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게 판의 구조론의 정립 과정이잖아요. 그쵸? 그럼 판 구조론일 때 이 판이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어야 되는데요. 이 그림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판은 뭐냐면 이 암석권이라고 생겨있는 요거 있죠. 그래서 약 지표로부터 100km까지, 지금 100km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수치예요. 알아두세요. 100km 분까지를 판이라고 해요. 어떤 곳을, 딱딱한 곳을 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약 정리하면 판은 뭐냐? 0 지표부터 한 약 지하 100km 정도까지의 딱딱한 암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판이라고 합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이 판 밑에는 딱딱하지 않은가요? 네, 맞아요. 말랑말랑해요. 그러면 말랑말랑하면은 유체인가요? 액체로 되어 있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요, 액체는 아니에요. 고체인데 말랑말랑해요. 뭔지 모르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체인데 딱딱하진 않고 말랑말랑한 곳을 연약권이라고 부릅니다. 그 연약권은 약 100km 밑에 있고요. 모든 곳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이 그림을 봐도 어느 곳은 100km 위에도 있고 어느 곳은 100km 밑에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약 100km라고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100km 밑은 딱딱하지 않은 부분 연약권이에요. 그래서 그 위를 우리는 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암석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 판은 뭐를 포함하냐? 그거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이 판은 뭐를 포함하고 있냐? 판은 정리하면은 멘틀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지각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네, 맞아요. 멘틀도 있고요. 지각도 있어요. 아, 이게 뭔 소리예요? 판은 멘틀하고 지각을 다 합친 거라고요? 그럼 선생님 아까 그 그림 그렸을 때 그 엄청나게 깊은 멘틀이 엄청나게 두꺼운데 그게 다 판이에요? 아닙니다. 판은 지각 전체와 지각 전체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해요. 멘틀 어디? 상부 멘틀. 상부 멘틀.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가 상부 멘틀이냐면 표시해 줄게요. 이 살색깔 표시된 데 있죠? 여기가 상부 멘틀이에요. 잘 선생님 표시가 될지 모르겠네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밑에는 이보고 밑엔 다 멘틀이에요. 다 멘틀 밑에까지. 근데 그 중에 일부 여기가 상부 멘틀, 상부 멘틀, 오케이? 그다음 그 위에가 해양 지각이 있고 대륙 지각이 있죠. 그건 역시 판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판은 뭐냐? 판은 해양 지각 플러스 대륙 지각 플러스 상부 멘틀의 일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어디까지? 약 100km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각의 특징을 알 필요가 있는데 딱 봐도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 중 어디가 더 두꺼워요? 네, 그쵸. 해양 지각이 훨씬 얇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그림상으로 알아두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 같은 거 냈을 때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얇다 이렇게 말하면은 틀렸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그림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과 내용은 하나도 토시 빼놓지 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치사하게 낼 거예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중에 이딴 것까지 내세요 이러지 마세요. 분명히 지금 선생님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판 구조론을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처음에는 그냥 추측이었어요. 1920년대 백앤원님이 말했을 때는 추측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멘틀데르설, 해저학장설들이 발전이 돼가면서 이 판 구조론 자체가 인정을 받게 됐다. 그래서 지금에서는 아무도 부정을 하지 않아요. 판이 이동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다들 합의가 되겠죠. 네, 그건 요즘에서나 그런 거고요. 옛날에는 되게 부정이 많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판구조론의 정리 과정을 마쳤고요. 2단원으로 갈 거예요. 선생님이 단원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어주고 학습지도 나눠주고 하면은 좋은데 원래는 선생님 수업할 때 그런 거 정리를 한번 더 해줘요. 하지만 이제 온라인 클래스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과제도 줘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제 과제 같은 데에 그 학습지 문제를 좀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번 시간에 만약에 3차 시에 답을 넣었다, 그러니까 문제를 냈다. 그럼 4차 시에 해당 답안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같이 적어 놓을게요. 이번 3차 시 수업 역시 그러니까 이번 3차 시부터 저번에 2차 시 여러분들이 쓴 거 답 있죠? 그 답을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답은 평가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대충 쓴 사람, 성의 없게 쓴 사람은 평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지질시대 대륙분포의 변화 2단원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런 판들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런 유라시아판, 오스트레일리아판, 남아메리칸, 카리브판, 아프리카판, 아라비아판, 코커스판, 나스키판, 태평양판 이딴 게 있대요. 선생님은 이런 거 다 외웠어요. 대학교에는 이딴 것까지 외우라 그래요. 예? 진짜 뒤지게 치사하죠. 근데 선생님은 요거 판 이름 외우는 거는 안 낼 거예요. 지금 분명히 말할게요. 그러니까 요런 것까지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으세요. 이런 거 빈칸 채워놓고 여기는 무슨 판인가? 요런 것까지 낼 자비롭지 않은 사람은 아니에요. 안 나온다고 하는 건 안 나오니까 공부하지 마세요. 이러고 내면 어떡하지? 안 되는데.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아무튼 모든 수업에서 똑같을 거예요. 학습 목표를 강조할 거예요. 학습 목표. 그래서 학습 목표는 지질시대 동안 판의 이동에 따른 대륙 분포의 변화를 설명했을 때 현재 대륙의 이동 속도를 이용하여 미래의 대륙과 해양의 분포하는 모습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런 거 한대요. 이런 거를 목표로 삼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판 구조론 앞에서 1단원에서 배운 걸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안 사실이 뭐예요? The most important thing. 이 뭐예요? 예? 또 영어 쓰려니까 왠지 문법 틀리다고 시비 걸 것 같아서 못 쓰겠어요. 무서워서.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거는 판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판이 이동한다.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판들이 이동해서 현재의 여러분들이 보는 이런 지도의 모습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판들이 이동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판들이 이동한 게 왜 어떻게 이동했을까? 응? 어떻게 이동했을까? 그러면 과거에는 판들의 모양이 어땠을까? 그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거 유튜브 봐야 되나? 안 되는데. 아무튼 판이 이동한 거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링크에 띄워줄게요. 그래서 그 링크가 이제 그 필수는 아니에요. 그거 보고 한번 어디 이동했구나 신기하구나 요거 한번 보세요. 굳이 안 봐도 되지만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런 판이 됐는데 과거에는 판이 하나로 모여 있었을 수도 있고 판이 떨어져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여줄게요. 과거에 판계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판계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땅이 한 곳에 뭉쳐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분해가 돼서 지금 지구가 된 거죠. 판계가 있었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지금 모양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판이 이동했다. 짠! 이게 이 단원의 솔직히 목표이자 끝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시대 대륙 분포의 변화, 요거는 바로 사실 이 그림 하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 그림만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으면 이 단원은 공부가 끝난 거예요. 판이 이동을 한다. 판이 이동을 하는데 뭐가 생긴다. 뭐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세 개가 생긴다. 1번 보존형 경계, 2번 수렴형 경계, 3번 발산형 경계. 이거예요.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차근차근 봅시다. 수렴형 경계는 왼쪽하고 오른쪽에 갔다 와서 꽝 부딪혀요. 그러면 서로 부딪히다 힘싸움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는 지겠죠. 하나 진 게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럼 요게 수렴형 경계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선생님 하나를 이렇게 싸우다가 이게 위로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뭡니까? 그것도 수렴형 경계입니까? 네, 그것도 수렴형 경계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대륙지각에서 일어나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러면 지금 몰라도 돼요. 하여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와서 부딪혀갖고 밑으로 내려가든 올라가든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이것만 수렴형 경계 아니에요. 이거는 수렴형 경계다. 그러면 발산형 경계는 뭐냐? 왼쪽과 오른쪽으로 퍼져나갈 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예, 여기서 뒤지게 많이 봤죠. 마그마가 올라와서 왼쪽 오른쪽으로 간다. 이건 발산형 경계예요.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발산. 나중에 수렴과 발산 수학에서도 배울 겁니다. 수렴은 컨버전스, 발산은 다이버전스. 이런 식으로 수렴과 발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게 좋은 단어예요. 이과에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간다. 컨버전스하고 다이버전스는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을 거예요. C하고 D하고 그 C하고 D, C, D 그 컨버전스, 다이버전스 이거 진짜 그거 머리가 아파요. 아무튼 요거를 하실 거고요. 그러면 이 보존형 경계는 뭘까? 말 그대로 보존이 된다예요.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양옆으로 멀어져 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이좋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의 경계에는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 자세히 공부를 하면 좋은데 잠시만요. 선생님이 지구과학 1 지구과학 1 자, 이거 보면은요. 자세히 안 다뤘네요. 여기서는. 뒤에서 다르네요. 네. 여기서는 자세히 안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건 나중에 2단원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러면 판이 이동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판이 이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때문에 이동을 하죠? 네, 맞아요. 회령에서 나와서 벌어져서 양옆으로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회령에서 올라와서 양옆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했잖아요. 그럼 판이 이동하는 거는 알아요. 그러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찰을 했을 때 또 다른 증거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판이 이동하는 또 다른 증거. 지지시대 동안 판이 이동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거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 고지자기를 연구하면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고지자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럼 앞에 몇 장을 넘겨봅시다. 여기서 바로 나와요. 고지자기 나오죠? 고지자기. 이거 다시 잘 떠올려 보면 돼요. 고지자기가 뭐라 그랬죠? 지구가 있을 때 지구에 처음 나오는 암석은 고체 상태라 그랬어요? 액체 상태라 그랬어요? 액체 상태라 그랬죠. 이 그림을 보면은 밑에 마그마가 액체 상태로 올라와요. 그 올라온 마그마가 굳어지면서 딱딱한 돌이 되는 건데 마그마가 굳어질 때 돌이 될 때 이때 변화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장이 딱 일정하게 같이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그마가 있던 상태에서는 자기장이 고정이 안 돼요. 왜냐? 액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마그마가 올라와서 식게 되면은 이 자기장이 고정이 돼서 딱 기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크린샷에서 캡처 딱 남기는 것처럼 그 시절 그 시기에 자기장이 딱 굳어서 캡처돼서 남겠죠. 그 남은 자기장을 우리는 고지자기라고 말을 한다 그랬고
현재의 자기장이 기록된 거를 정자극기. 과거에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북쪽이 S, 남쪽이 N이잖아요. 그 방향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북쪽이 N, 남쪽이 S일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의 자기장을 역자극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캡처돼서 지구에 남아있는 그런 자기장을 우리는 고지자기라고 했죠. 그냥 고지자기를 측정해 봤더니 알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뭐 자극의 이동 경로, 자북극의 이동 경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북극이라는 게 뭐냐? 자, 자북극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지구는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북극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전축이 있으면은요, 어디가 북극이냐면 여기가 북극. 놀스라고 쓰면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아요. S극이지만 북쪽이니까 그냥 북이라고만 쓸게요. 그 다음 여기는 남이에요. 북하고 남이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지리상으로 북극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지구는 나침반 모양이라 그랬잖아요. 나침반 모양. 이때 여기가 S고 N이잖아요. 이 S가 가리키는 북극을 우리는 자북극이라고 해요. 근데 이 자북극과 실제 지리상의 북극은 살짝 차이가 나요. 근데 지금 그거 여러분들 이건 알 필요 없어요. 분명 말했지만 이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부연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이 거의 지리상 북극과 매우 가깝긴 해요. 근데 자기적 성질을 띠는 북극은 실제 우리가 딱 그 지구의 자전축이 있는 그 북극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적 성질로 인해서 우리가 북극을 찾아가잖아요. 나침반을 들고 찾아갔을 때 여기가 북극이다 라고 찾았을 때의 그 북극을 우리는 자북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실제 북극이랑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수업에서는 그냥 북극의 개념을 통일해서 쓰겠습니다. 그런 차이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게 뭔 소리냐? 지금 여기서 자북극은 하나다라고 하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당연히 자북극은 하나예요. 자북극은 하나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자북극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이 지금 모든 지구상의 나침반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다 이쪽 한 점을 가리킬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건 뭐냐? 실제로 우리가 유럽 대륙에서 자북극을 측정했고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자북극을 측정해 봤을 때 이 두 개의 자북극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현재는 당연히 자북극이 일치하겠죠. 여기 보면 지금 이 점이 현재예요. 현재는 이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자북극이 일치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북극이 하나이기 때문에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아 대륙에서 자북극을 측정해도 여기는 현재 0번이라고 쓸게요. 여긴 자북극이 일정해요. 그런데 그냥 편의상 1억 년 전이라고 할게요. 1억 년 전에 유럽 대륙의 암석을 측정해 봤더니 자북극이 여기로 나왔고요.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된 1억 년 전의 암석의 자북극을 측정했는데 여기가 나왔대요. 아니 그게 뭔 소리야? 똑같이 1억 년 전의 암석인데 어떤 암석은 자북극이 여기로 측정됐고 어떤 암석은 자북극이 여기로 측정됐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요, 없는 일이에요. 무조건 자북극은 하나여야 돼요. 그니까 자북극이 여기서 여기 빨간색에서 파란색,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이동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자북극이 이동한 게 아니라 유럽 대륙에서 측정한 돌과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측정한 돌이 있는데 지금과는 다른 모양, 즉 과거에는 이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붙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륙이 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북극이 두 개처럼 보이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북극이 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1번하고 이 1번을 가져다 놓았을 때 이런 식으로 대륙이 갖다 붙는다는 거죠. 근데 자북극이 두 개일 수는 없으니까 대륙이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랩하듯이 말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바로 자북극은 한 개이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유럽 대륙에서 1억 년 전에 1억 년 전에 암석을 측정했더니 자북극이 여기로 나왔고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나온 암석을 측정했더니 자북극이 여기에 나왔어요. 그건
말이 안 된다. 자북국이 1억년 전에는 두 개일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유럽 대륙이든 북아메리카 대륙이든 원래 여기 있었는데 북아메리카가 이렇게 이동했든 원래 여기 있었는데 유럽에 이렇게 이동했든 하여간 이 땅덩어리가 이동한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된 거고요. 2억 년 전 역시 3억 년 전 역시 4억 년 전 역시 똑같이 그런 거고 이 두 개의 합쳐봤을 때 그 합쳤을 때가 이 1번과 1번을 합쳤을 때 그때가 1억 년 전의 대륙의 모양이 되는 거고 2와 2를 합쳤을 때 2억 년 전의 대륙 모양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과거의 대륙 모양을 측정을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꾸로 탐사하고 추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한번 쭉 읽어보면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급하게 했는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해가 안 가면은 다시 한번 수업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댓글 같은 데에다가 아 이거 모르겠어요 하고 남겨주면은 이제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그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이제 그 문서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문서를 거기다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수정하고 답을 할 수 있게 한번 시범타로 한번 선생님 만들어 보긴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말해서 쓸모가 없는데? 앞에 말을 써야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그러면.